같고 의료 분쟁이 지금 뭐 갈등이 더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, 대표님. 원격 진료 관련주들 급등 이후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흐름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것도 트레이딩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급등 때 판 거, 네. 여기도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. 순서가 있어요? 제일 처음은 비트컴퓨터입니다. 네. 비트컴퓨터 한번 보세요. 이럴 때 처음 누고 9,500원까지 갔다가 6,700~800원까지 이것도 변동 고점에서 20~30%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. 제가 9,000원대 때리라고 그랬거든요. 이거 때려갖고 뭐 가라고 그랬냐면 유비케어 가라고 그랬어요. 요 첫 번째 파동 때 유비케어는 가지도 못했어요. 근데 요번에 유비케어 한번 보실래요? 요 때가 처음 파동 때입니다. 비트컴퓨터는 날아갔는데 얘는 하루 만에 윗골이 달려갖고 네. 두둑에 맞았죠. 요번에 급등파도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7,9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또 순식간에 2,000원 이상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저는 미리 그림을 그렸죠. 여기서 눌림목. 근데 이런 것들은 억대 종목 아니에요. 한 2~3천만 원 정도. 그리고 어느 게 먼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비트컴퓨터, 유비케어, 그 다음에 비상교육, 의사고시 관련된 재수생도 많이 생길 거고 그럴 테니까 이런 것들을 떨어질 때 나눠서 3번. 그리고 떨어질 때 나눠서 3번까지 다가 2번 빠져 샀는데 첫 번째 매수 시점을 돌파해요. 그때 다. 점을 맞추지 마시고 생각대로 빠져서 다 모으거나 아니면 첫 번째 매수, 두 번째 매수했는데 바로 튈 때는 그 첫 번째 매수 시점에서 나머지를 완료. 이런 로직을 하나 만들어 갖고 요거를 트레이딩 한번 해보시죠. 계속 나올 것 같아요, 이쪽은. 이거는 바로 끝날 흐름 아닙니다. 네. 우리 2030년에 의사 2,000명 갖고 또 모자라요. 그리고 그때쯤에 원격 진료되고 또 여러 가지의 또 정부의 방향성은 끝까지 지속할 거라고 보고 요번에 그 의사의 그 뭐라 그럴까요? 갈등도 굉장히 심한데 저는 이거를 더 심하게 단체 행동해서 극단적으로 갈 수는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가다가 타협을 볼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거의 상단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. 갈등 구조가 나오고 거의 완전히 뭐 그 끝장까지 가야 이게 또 테마화 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위고 제한돼 있고 변동만 줄 것 같다.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에 도달할 신호가 보인다 그럴 때가 오히려 매도 신호네요. 그건 매도 신호죠. 그럼 다른 테마로 가셔요. 네네. 다른 테마로.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바뀌면 그 첫날에 발 빼는 게 최고입니다. 다시 뭐가 또 하겠지가 아니라 그거를 다시 확인해 갖고 진짜 다시 확산되나 할 때 다시 들어가는 게 낫지. 네. 예, 그거는 확인하시는 게 나아요. 대표님께서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3년 동안 보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. 초전도체와 또 의료 관련 이런 원격 진료 관련주들은 흐름을 아예 다르게 보시는 거네요. 다르죠. 초전도체는 저는 이거는 믿지 않아요. 네. 그냥 테마 머니 게임 같습니다. 오늘도 거기에 대장의 신성 델타테크가 오전장에는 한 20% 오르더라고요. 네. 종가는 마이너스 났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팔아먹는 수법이거든요. 실적은 뒷받침 안 되고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격 진료는 오히려 그 테마가 더 나아요. 이거는 정부 정책 방향성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에 가야 될 길이거든요. 근데 초전도체는 진짜 뭔가 3월 4일 날 경청 동지할 걸 발표해야 돼요. 그래야 저는 신상 델타테크가 현재 가치를 유지한다고 봅니다. 네.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러면 이거는 뭐 저는 3년 전 가격 원위치다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러한 테마로 날아간 것들은 초보자용 아닙니다. 네. 예, 옆에서 가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. 또 최근에 말씀을 조금 안 하시는 분야 중에 하나가 좀 미뤄졌다고 해야 되나요? 미국 밸류체인 연결고리 자동차 부품주들. 아니 그거는 계속 순환으로 예. HD 현대 일렉트로닉이 1등이에요. 네. 그거 팔아갖고 현대건설 기계로 가라고 그랬죠. 그 다음에 자동차가 쉴 때는 모트렉스가 됐든 네오토가 됐든 그쪽의 부품단도 같이 조정을 합니다. 네. 그러다가 현대차가 눌렀다가 갈 때
현대차 가는 에너지의 두세 배 가는 게 이거거든요. 그럼 제가 아까 지주사의 현대차 언제까지 3월 말 3월 중순까지 봐라. 그럼 여기도 종목별로 숨고르기 순환만 나오겠죠. 그러니까 지금 눌림목 줄 때 네오오토라든지 그 다음에 모트렉스라든지 18,000원 판거 한 14,000, 5,000원. 네. 그 다음에 이지 오히려 미국 밸류체인에 또 그 공장 지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부품단 SL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정시에 사놓고 삼성, 현대차, 기아가 바닥 찍고 다시 터닝할 때 네. 그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. 그 시차가 저는 15일 정도 남았다라고 보거든요. 아까 3월 그 CPI까지. 네. 그럼 그때까지는 여기는 누르면서 게릴라 전투로 종목 한두 개만 계속 그 뭔가 선도주 만드는 정도? 이렇게 보고 전체 가는 거는 3월 말 정도?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뭐 1년 이렇게 길게 보고 이 같은 자동차 부품주 투자를 고려하셨던 분들은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괜찮은 뭐하죠? 거예요? 그러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8, 90% 된다에 배팅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때쯤 열어보시면 되지 않을까. 요새 제가 그 하나솔루션이 왜 이렇게 급락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하나솔루션이요? 네. 거기에 결정적인 게 태양광이거든요.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거든요. 그것도 만약에 트럼프가 재당선이 되면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관점이신 거죠? 그렇죠. 예. 근데 그게 거의 그렇게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제가 연기금 포트 비우기가 제가 정규 교체가 이제 4월 달 돼야 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서 우리나라 저는 이제 검찰에서 가장 또 집중적으로 조사할 게 태양광 풍력 같아요. 지금 그쪽 업계 종사자들 몇 분 만나보면 네. 대부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. 보조금을 너무 많이 가져갔다. 아니, 망하게 생겼다. 네. 어떻게 하면 좋겠냐. 엑시트를 못하겠다. 늦었다. 10분 만났는데 거의 7분이 그런 얘기합니다. 네. 그런데 그걸 하면 괜찮아요. 조사받게 될 것 같다. 이게 또 왜냐하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우리나라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된 이후에 거기서부터 전 정부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이제부터 조사 들어가면 어떡합니까? 거기에 가장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? 전 부동산 PF 아니에요. 지금 4월달 부동산 PF 또 위기 얘기 떠들잖아요. 그냥 신경 끄라고 그럽니다. 현 정부는 그 부동산 PF 무너뜨리지 않아요. 네. 작년 10월 달에 제가 부동산 PF 춘천 레고랜드 뭐 해갖고 아예 그거 오히려 가장 많이 한 메리츠 금융지주하고 미래에셋 투자증권 2개 샘플로 한번 사봐라. 그 2만 원짜리가 지금 8, 9만 원 가 있습니다. 이제는 옆에도 못 가겠어요. 메리츠 금융지주는. 네. 그런데 4월 달에 또 이론가들은 또 부동산 PF 수치로 보면 당연히 터져야 돼요. 그런데 현 정부는 절대 안 터뜨립니다. 터뜨릴 수가 없어요. 체제 붕괴가 되니까. 시스템 붕괴가 되니까. 대만 불사를 끌고 갈 겁니다. 오죽하면 이번에 태양건설 나오는 거 60억 실제 옛날에 이거 부도입니다. 근데 나오는 거 단어 쓰는 것들 보세요. 그러니까 현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론으로 뭔가 부동산 PF에 뭔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잔고라든지 은행발 뭐 여러 가지의 그 이게 터졌을 때 손실이라든지 이제는 해외 부동산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 수치만 보지 마시고 그거를 현 정부가 어떻게 끌고 갈 거냐.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4월 달에 또 부동산 PF 또 리스크를 자꾸 위기를 떠들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네. 저는 그냥 신경 끄라고 그럽니다.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 결과의 표의 차에 따라서 전략이나 세워라.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예, 잘 알겠습니다. 대표님, 저희가 중국
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. 중국이 뭐 올해 들어서만 뭐 20여 개의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한 보름 전쯤부터는 조금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관련해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 자리에서 아니, 매수해 볼 그래서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. 대한유화라든지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효성화학이라든지 네. 이런 것들을 장기 투자에도 좋다라고 또 가스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유가 급등이 나는 중국 경기가 그 이제 부양 대책으로 이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타이거 차이나 H도 사놓고 묻어둬라 하는 것 같이 이제 중국 연결고리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 롱으로 봅니다.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주사 모멘텀 때문에 너무 급락했으니까 반을 팔았다 샀다 이 정도고 네. 그 다음에 중국이 가면 네. 따라서 가는 게 있습니다. 중국에 가면 따라서 가는 우리나라 섹터요? 네. 석유화학이 1등이고 네. 철강. 예. 그쪽을 이제 가장 소외주거든요. 건자재소. 네. 그렇죠. 예. 철강주 갖고 계시면서 시멘트 갖고 있으면 치를 떨 것일 겁니다. 몸에 사리가 나올 정도예요. 그거 사놓고 이제 그게 다음 타자들입니다. 저는 4월부터 연말까지가 그쪽에서도 한 못하면 5, 60%짜리가 막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거기에는 또 정부 정책 트리거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지하화. 지금 현대건설 건설주의 대장주입니다. 네. 현대건설 주가 보시면 아주 그냥 치 떨리실 거예요. 아니 우량건설주 또 삼성동에 뭐 한다고 그러는데 왜 아직도 못 가냐. 다 이게 국회의원 의회의 권력이 어디로 분산되느냐. 이거 지금 확인하는 구간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이제 4월 10일이면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그런데 대충 느낌 보면 저는 민주당의 이번에 경선 갈등 구조를 쭉 들여다 보니까 네. 이번 총선은 3개에서 4개 당이 경선할 것 같아요. 그러면 1등이 몰아서 가는 거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균등 분할이 들어갈 것 같아요. 네. 그럼 균등 분할 들어갈 때 가장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의외로 선방할 것 같습니다. 이번 당이 서너 개로 쪼개진다면 오히려 선방할 가능성이 있다. 왜냐하면 쪼개지 않고 민주당 되면 저는 민주당 우위로 보거든요. 그런데 쪼개지면 깎아먹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면 그것만큼 반사이익이 국민의힘으로 갈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 임종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거치들 노이즈들 보면 네. 일각에서는 만약에 임종석 이분이 조국 신당으로 가면 가능성이 있어요? 이번에 그렇게 하면 이쪽으로 붙을 것 같거든요. 그런 것들도 동태적으로 추적해 보자고요. 네. 그러면 여기에 정책이 뭐가 되냐? 부산과 그다음에 서울 외곽이 가장 핵심이 될 거고 용산과 여의도의 연결고리가 가장 또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게 이제 지하화나 철도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4월 중순 때 들여다보는 게 그게 움직이는 게 철강하고 시멘트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지하화하면 바로 연결되는 게 특수건설하고 동아지질이죠. 지금 그쪽은 계속 눌러요. 이런 것들이 이제 4월 달 그 의회 색깔에 따라서 이제 분기점이 나오겠죠. 지금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게. 그러니까 요새장은 일반 투자자들이 제일 사기 싫은 것들을 노리시는 게 나아요. 네. 편하게. 그런 거 사놓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각광받을 때 비율로 때리시는 게 가장 효과적. 이건 지수 상관없어요. 미국이 부러져도 상관없어요. 그런데 IT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나스닥, 엔비디아 갖다기 해서 그 매크로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면서 골목마다 경로 이게 틀릴 수가 있으니까 추적하시면서 가야 돼요. 네. 이게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전략을 구분하시는 건 어떤가? 이렇게 또 체크를 해보겠네요. 일본장이 지금 굉장히 좋은 건 우리의 증시와 연결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, 대표님? 아니, 간단히 해서 네. 저는 일본은 그 워렌 버핏의 에너지와 네. 블랙록 에너지입니다. 블랙록이요? 예. 블랙록이 일본을 사고 있나요? 지금 홍콩 그쪽 빠져나온 자금이 우리나라를 들어오지 않고 다 일본 공략했습니다.
일본의 반도체 쪽이요? 아니 다. 다? 예. 일본을 공략했어요. 일본 전체 시장을 산 겁니다. 네. 그러면 그 흐름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? 나스닥 부러지면, 엔비디아 부러지면,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건드리면, 그 금리 이제 정책을, 금리를 높이기 시작하면 예, 그러면 이제 우리로 오겠죠. 그때 삼성전자가 튈 것 같아요. 네. 그게 바로 될지, 금년 연말에 갈지, 이 시차는 매크로의 CPI의 속도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이런 것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짧게는 2, 3개월, 네. 길게는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못 맞춰요.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언제쯤 우리나라가 갖다 해서 $1, N달러, XYZ 그리는 게 감 잡기 딱 좋아요. 그리고 현대차, 도요타 그리는 게 딱 좋아요. 도요타가 이제 숏에 걸리기 시작하는구나. 현대차가 롱이다. 그게 시작점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거 일본 쪽 에너지가 언제쯤 올까요? 네. 저는 현대차, 기아, XY축, N달러, $1, XY축 놓고 매일 선을 그어봅니다. 거기서 느낌이 와요. 매일 종가별로 이쪽에 올라가고 이쪽 떨어진다. 된다. 이렇게. 그것도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시죠. 대표님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힌트도 좀 얻어볼까요? 저희 전날 밤이었나요? 7,900만 원까지 찍었는데 이제 또 8천만 원, 직전 고점도 뭐 직전 고점까지 4%가 그 시점에서 남은 거였거든요. 이 돌파하겠죠. 정도면 네? 돌파하겠죠. 돌파한다고요? 네. 이것도 엔비디아하고 같이 보시죠. 이게 주가 속성이 한번 불 붙으면 5,300만 원에서 이제 전번 고점이 8,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네.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이거 한번 시도는 해볼 겁니다. 시도해서 두세 번 두들겨 맞고 삼중 천정형 되고 엔비디아 떨어지고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일본도 빠지고 그러면 그쪽 에너지가 삼성전자로? 네. 오히려 그 타이밍이 여기도 한 달이냐 길게 더 가냐 이렇게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쪽이 뚫으면 이제 소외됐던 다시 NFT 다시 보는 거예요. 네. 서울 옥션 지금 8,200만 원도 뚫었네요, 대표님. 와. 그러니까 저렇게 한번 불 붙으면요. 네. 쉽게 꺼지지 않고 한 두세 번 두들겨 맞아 삼중 천장에 해갖고 넥라인 붕괴할 때 붕괴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저게 이제 뜨거워지면요. 네. 1월 중순 전까지 불붙었던 또 전쟁이나 이런 노이즈 나오면 또 비트코인 또 급등하는 반대로 또 NFT 또 건들거든요. 네. 증권료 토큰.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바닥에 있어요. 그런 것들이 틈새 전략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3월 말까지는 네. 아까 얘기한 대로 바닥권에 있거나 틈새 전략이거나 4월달 정책 국회의원 선거의 색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들 노리면서 트레이딩 하다가 3월 중순에 말 되면 엔비디아 보고 그때 다시 하자. 중심 종목은. 일단은 가장 큰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다는 거 이거를 그렇죠. 꼭 기억하시고 네. 이제 PC 3월에 발표될 CPI까지는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